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옷장은 가득 찼는데 막상 입을 옷이 없고 서랍은 넘치는데 필요한 물건은 찾을 수가 없고 집 안에 물건이 쌓일수록 답답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그 느낌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역설을 경험하고 계시지만 정작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뺄수록 삶이 채워지는 미니멀리즘의 10가지 법칙에 대해 해야 할 것 5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로 나눠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미니멀리즘이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미니멀리즘 하면 많은 분들이 물건을 무조건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니멀리즘의 본질은 버리기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진짜 필요한 것, 진짜 좋아하는 것,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철학이에요. 실제로 현대인의 평균적인 가정에는 수천 가지 물건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그중 일상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물건은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공간을 차지하면서 우리의 시선과 에너지를 조용히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니멀리즘은 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내게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삶을 재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나 텅 빈 집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조금 더 의식 있는 선택, 그것이 미니멀리즘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해야 할 것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를 들이면 하나를 내보낸다. 원인, 원아웃, 원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새로운 물건을 하나 들여오면 기존에 갖고 있던 물건 하나를 반드시 내보내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새 자켓을 구매했다면 기존 자켓 중 하나를 기부하거나 처분하는 식이에요. 이 원칙이 강력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소유의 총량이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두 번째는 새 물건을 사기 전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하지?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하면 충동 구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천법은 이렇게 해보세요. 1단계, 새 물건 구매 전에 내보낼 물건을 먼저 정해 놓습니다. 2단계, 구매 후 24시간 안에 기존 물건을 처분 상자에 넣습니다. 3단계, 한 달에 한 번 처분 상자를 기부 또는 중고 판매로 비웁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물건은 늘지 않고 구매 결정 자체가 점점 신중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해야 할 것 2번째, 물건마다 지정 자리를 만든다.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없다. 이게 공간이 어수선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물건에 고정된 자리가 없으면 매번 이걸 어디 두지? 라는 결정을 해야 하고 이 작은 결정들이 쌓이면 상당한 정신적 피로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결정 피로라고 부르는데 사소한 결정이 많아질수록 중요한 결정에서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물건에 지정 자리가 있으면 어떨까요? 사용 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자동화되고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공간이 자연스럽게 정돈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실천법을 말씀드릴게요. 1단계, 자주 쓰는 물건 10가지를 골라 각각의 전용 자리를 지정합니다. 2단계, 해당 위치의 작은 라벨이나 트레이를 활용해 자리를 시각적으로 고정합니다. 3단계, 2주 동안 사용 후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반복합니다. 이 습관이 자리 잡히면 공간 정돈이 따로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해야 할 것. 3번째, 6개월 사용 여부로 필요성을 판단한다. 물건을 버릴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감정입니다. 이거 비싸게 샀는데,
언젠가 쓸 수도 있잖아. 선물 받은 거라 버리기 미안해. 이런 감정들이 공간을 점점 잠식합니다. 미니멀리즘에서는 이 감정 대신 사용 빈도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기준이 바로 지난 6개월 동안 사용한 적이 있는가입니다. 여름옷처럼 계절성이 있는 물건은 1년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옷장을 정리할 때 옷 하나하나를 꺼내보며 지난 1년 안에 실제로 입었는가를 물어보세요. 입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입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천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1단계 정리할 공간의 물건을 전부 꺼냅니다. 2단계 각 물건의 최근 6개월 내 사용 여부를 O, X로 표시합니다. 3단계 X가 표시된 물건은 즉시 처분 상자로 옮기고 일주일 안에 처리합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지속 가능한 정리의 핵심입니다. 해야 할 것. 4번째, 디지털 공간도 함께 정리한다. 미니멀리즘은 집안의 물건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잘 쓰지 않는 앱들, 수백 개의 알림 설정, 수년 전 사진과 파일들이 가득하지 않으신가요? 디지털 과잉도 집안의 물건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집중력과 정신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알림 하나하나가 우리의 주의를 빼앗고 정리되지 않은 파일들은 필요한 것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디지털 미니멀리즘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1단계, 스마트폰에서 지난 한 달간 사용하지 않은 앱을 삭제합니다. 2단계, 알림은 꼭 필요한 앱 5개 이하로만 허용하도록 설정을 바꿉니다. 3단계, 한 달에 한 번 다운로드 폴더와 카메라로를 정리하는 날을 정해 놓습니다. 디지털 공간이 정리되면 집중력이 회복되고 하루에 쓸데없이 소모되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해야 할 것. 5번째, 경험에 먼저 투자한다.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했을 때의 행복감은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여행이나 새로운 배움,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 같은 경험에서 오는 만족감은 훨씬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경험의 지속 가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새 가방을 사면 처음엔 설레지만 금방 익숙해지죠. 하지만 처음 혼자 여행을 떠났던 기억, 좋아하는 사람과 나눈 특별한 저녁 식사, 오래 배우고 싶었던 기술을 처음 익혔던 순간은 수년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실천법을 드릴게요. 1단계, 다음 달 소비 계획을 세울 때 물건과 경험 항목을 분리해서 적어봅니다. 2단계,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싶을 때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경험 한 가지를 대신 생각해 봅니다. 3단계, 한 달에 한 번은 돈이 많이 들지 않더라도 새로운 경험을 의도적으로 계획합니다. 소유가 아닌 경험으로 삶을 채울 때 삶이 훨씬 가볍고 풍성해집니다. 지금까지 해야 할 것 5가지를 살펴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꺼번에 모두 버리려 하지 않는다. 미니멀리즘에 처음 도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오늘 다 정리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주말 하루를 통째로 써서 집 앞 물건을 절반으로 줄이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결핍감과 피로감의 다음 날부터 다시 물건을 사들이는 패턴이 반복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급격한 변화에 저항합니다. 갑자기 많은 것이 사라지면 뇌는 이를 손실로 인식하고 반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멀리즘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천법을 드릴게요. 1단계, 처음에는 하루 10분, 서랍 하나 혹은 선반 한 칸씩만 정리합니다. 2단계, 한 주에 정리할 공간. 한 곳을 미리 정하고 그것만 집중합니다. 3단계, 작은 성공을 기록하면서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며 동기를 유지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생활 전체가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 언젠가 쓸 것 같다는 생각을 믿지 않는다.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언젠가, 혹시나,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라는 이유로 남겨진 것들입니다. 쓰지 않는 운동기구, 몇 년째 뜯지 않은 포장지 세트, 다시 읽을 것 같아 보관해둔 잡지들. 이 혹시나라는 심리는 매우 강력해서 실제로는 그 물건을 다시 꺼낼 일이 거의 없는데도 버리는 것을 막습니다. 전문가들은 혹시 필요하게 되면이라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드물고 설령 필요해져도 대여하거나 저렴하게 다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실천법을 드릴게요. 1단계. 언젠가 쓸 것 같은 물건들을 별도의 상자에 모아놓고 날짜를 적어 놓습니다. 2단계. 3개월 뒤 그 상자를 열어 실제로 꺼낸 물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꺼내지 않은 물건은 미련 없이 처분합니다. 막연한 가능성이 아닌 실제 사용 패턴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번째,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구매하지 않는다. 세일과 할인은 미니멀리즘의 가장 큰 적입니다. 원래 5만 원짜리인데 10,000원밖에 안 해. 이 가격에 안 사면 손해지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필요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10,0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쓰지 않는다면 그건 10,000원을 절약한 게 아니라 10,000원을 낭비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 물건은 공간을 차지하고 시선을 빼앗고 나중에 처분하는데 또 에너지가 들어요. 실천법을 드릴게요. 1단계. 세일 상품을 보면 이게 정가였어도 샀을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2단계. 구매 결정 전에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한가 아니면 가격이 나를 유혹하는 건가를 24시간 생각해 봅니다. 3단계. 저렴하더라도 품질이 낮거나 필요 없는 물건은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가격이 아닌 필요와 품질이 구매의 기준이 될 때 소유는 더 의미 있어집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네 번째, 타인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SNS를 보면 완벽하게 비어있는 흰 벽의 방, 딱 3가지 물건만 놓인 책상, 모노톤으로 통일된 옷장 사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곧 미니멀리즘의 정답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책이 가득한 서재가 삶의 풍요로움을 상징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이와 함께 쓰는 다양한 장난감이 소중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개수를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신에게 진짜 의미 있는 것을 남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SNS에 미니멀 인테리어를 따라하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잃고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천법을 드릴게요. 1단계.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를 종이에 적어봅니다. 2단계. 타인의 공간 사진이 아닌 내 삶의 필요와 가치를 기준으로 정리 방향을 설정합니다. 3단계. 이게 내게 기쁨을 주는가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나만의 미니멀리즘을 찾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 5번째, 정리 후 빈 공간을 다시 채우지 않는다. 열심히 정리하고 나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빈 공간을 보면 묘하게 채우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여기에 작은 수납함을 하나 더 두면 좋겠다. 이 선반에 뭔가 있으면 더 예뻐 보이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니멀리즘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빈 공간 자체를 의도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미니멀리즘의 완성입니다. 여백은 낭비가 아닙니다.
시각적 안정감을 주고 청소가 쉬워지며 나중에 진짜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줍니다. 실천법을 드릴게요. 1단계. 정리가 끝난 공간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이 상태를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2단계. 새로운 물건을 그 공간에 놓기 전에 이게 정말 이 공간에 있어야 하는가를 스스로 물어봅니다. 3단계. 한 달 뒤 사진과 현재 공간을 비교하며 빈 공간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백을 지키는 것, 그것이 미니멀리즘을 생활로 정착시키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법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니멀리즘은 덜 갖는 삶이 아니라 더 잘 고르는 삶입니다. 모든 물건을 버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 삶에 진짜 의미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미니멀리즘의 본질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서랍 하나, 스마트폰 앱 5개, 입지 않는 옷 3벌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삶 전체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소유가 줄면 자유가 늘고 공간이 열리면 삶이 채워집니다. 여러분들의 더 가볍고 풍요로운 일상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